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 아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6시 30분인데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기온이 좀 낮아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도 정도 되고요. 체감 기온은 그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부는데 이게 좀 찬바람이에요. 지금 살짝 하늘에도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고요. 약간 이런 날씨.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흐린 날씨고요. 낮 최고 기온도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15도 16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시원한 날씨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날씨를 충분히 즐기면서 이렇게 야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미세먼지 수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맑은 공기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좀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풍부의 이슈픽 시간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또 재밌는 뉴스 하나 나왔죠. 프랑스에도 대선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대선 결과가 나왔죠. 마크롱 대통령, 기존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그 야당 후보하고 좀 치열하게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이러는데요. 프랑스는 특히 결선 투표 제도까지 있어가지고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 물론 이거 그 프랑스 대선 결과는 이미 어제 일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거리에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현장. 그러니까 이제 재선에 이제 또 성공하고 했기 때문에 거리에서 시민들하고 스킨십을 좀 하고 싶고 이러는 뭐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좀 그런 일이 왕왕이죠. 정치인들한테 무언가 이제 던지는 거, 특히 계란을 많이 던져요. 계란. 그런데 뭐 또 프랑스다 보니까 토마토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를 마크롱 대통령한테 아마 맞추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행동이죠. 뭔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신과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정책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토마토를 던졌어요. 토마토를 던졌는데 그 토마토가 날아올 때 뭔가 우산을 쫙 펴든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마크롱 대통령이 아니고 그 토마토를 던진 그 괴한이 아니고 옆에서 빠르게 대처한 경호원이 아니고 주인공 누굴까요? 주인공은 바로 우산 되겠습니다. 그 우산이 특수 제작된 우산이라고 해요. 어느 부분이냐면 그 우산을 이루고 있는 그 천말인데요. 그 섬유, 그 소재 말이죠. 그게 케블라라는 소재예요. 케블라. 새로 개발된 소재겠죠. 그 특성이 뭐냐면 무슨 동물의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또는 칼, 그런 날카로운 물건으로 공격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지 않는 소재라는 겁니다.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 이 사건, 일종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중심이 됐던 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우산이었습니다. 우산을 이루는 이 천 소재였는데요, 자그만치 이 우산 가격이 말이죠 13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걸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정말로 이제 뭐 탐험가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아니면 세렝게티 뭐 이런 데서 직접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대면해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또는 경찰관들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괴한들을 좀 맞닥뜨릴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 중에 말이죠 큰 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 좀 활용이 된다면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소재들을 정말 좋은 쪽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발 비용하고 뭐 포함해 가지고 대단히 비싼 그런 가격이 책정됐겠죠. 아직 보급도 안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재가 보급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수업을 한다 뭐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상상력 수업,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보자, 어떤 아이디어라도 좋다, 거기서 출발하는 수업인데요, 아마도 거기 학생들도 이거는 옷인데 그냥 일반 천하고 겉보기에는 다름이 없는데 어떤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찌르고 끌고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소재를 활용한 옷을 만들어내겠다. 이것도 하나의 세상에 없는 거 만들어낸 게 아닌가. 물론 옷이란 건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옷도 그렇게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 거긴 하죠. 일종의 다른 외부에서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면 그 흔한 이런 바람조차 피부가 보호받기가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옷을 입긴 하는데 외부의 강력한 자극, 거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한번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이거 마치 식물 방송인 줄 알겠어요. 들꽃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조용히 마치 사색하듯이 걷는 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조용히 좀 지나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잎이 무성하게 돋아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관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오늘도 습도가 높은 건지 안경에 김이 좀 많이 서리는데요. 한번 닦아주고요. 그러니까 케블라라는 소재에 대해서 참 재밌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소재 개발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렴한 가격에 피부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이지 않은 옷으로서의 이제 그런 괜찮은 또 소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핑구의 이슈픽 두 번째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픽은 그겁니다. 요즘에 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PC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PC방에 알바생이 이제 근무 중일 때 말이죠. 이 알바생이 연락을 받는 거예요. PC방이 체인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체인점 본사 차원에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영업까지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뭐 PC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를 본사에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PC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대에 해당하는 PC들을 알바생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PC방 사장하고는 이야기가 당연히 안 됐겠죠. 이게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그 PC방에 PC들을 수거하러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PC방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럼 당연히 뭐 사장하고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한 알바생이 그 PC를 놔두고 그 수거하러 온 사람이 용산으로 말이죠, 트럭에 실어가지고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범죄 현황이 포착이 됐고, 다행히도 그 옮겨지던 짐들을 다시 이동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회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언뜻 보면은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아니, 그 알바생은 사장한테 확인도 안 해보나? 그리고 이게 무슨 심야에 이렇게 뭐 할 일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정말로 PC방 뭐 체인점 본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종의 여러 가지 사기 사건,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비롯된 사기 사건에서 과연 100% 살아남을 자 누구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으면 저는 그 뉴스에 댓글도 좀 보는 편인데요, 제가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대략 100여 건의 그런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짐작했을 때는
대략 90% 이상, 90% 이상이 그 알바생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멍청하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순진하다, 예? 뭐 사회생활을 안 해봤냐, 예?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알바를 하느냐, 별의별 이제 비난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그 일명 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불렸던, 예, 그 운송업자, 모르겠습니다. 운송업자인지는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또 하나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장한테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지사지가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지금은 사건 자체가 일어난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말이죠. 그 결과를 통해서 단지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미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됐고 하나의 범죄가 확인됐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라면은 안 그랬을 텐데, 나라면은 100% 확인했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신이 가만히 한번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단순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막 사람들 많은 장소에 나가 있어요. 공공장소. 네.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이렇게 막 따닥따닥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다가 말이죠, 옆 사람이 들고 있던, 예, 물을 마시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 물통을 툭 쳐가지고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많고, 예, 지금 여기서 좀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옆에 사람한테는 좀 신뢰를 하게 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떨어뜨린 거는 물론 신뢰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예, 그걸 다시 주워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미 물은 흘러버렸어요. 예. 그 물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당황하겠죠. 적잖이 당황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고 옆에서 누가 툭 치는 바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통을 떨어뜨리게 된 본인 입장에서도, 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물통을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내가 그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내가 생수 하나를 그냥 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서는, 예, 뭔가 복잡한 그런 상황,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한 그 상황에서는 말이죠, 예, 말하자면 이 상황은 뭐냐, 보이스피싱의 상황입니다. 막 현혹을 시켜요, 상대방이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예, 평소에 해오던 일을 토대로 봤을 때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북적대는 그런 공간 안에서 옆 사람의 물통을 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때 그 상황.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 사주면 되겠지 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그 순간순간에 말이죠, 합리적인 생각들로 나 자신을 그렇게 100% 이끌어갈 수가 있나요? 대신에 그 생각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때 그분한테 좀 미안했다. 내가 좀 이런 거를 좀 내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최종 해결까지, 그분이 떨어뜨린 그것까지 좀 해결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대처 능력이란 게, 특히 위기 대처 능력이란 게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범죄에 노출된 것 자체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된 그런 시민이라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또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비교적 거기에 대한 학습이 덜 된 사람이나, 또는 학습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다가올 때 거기에 대처를 그렇게 100%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하는 이런 질문에도 난 100% 가능해요, 난 사회생활 잘하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심리를 노린 거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당황하는 심리 말이죠.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기 사건에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언론에서 이제 전달책,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거꾸로 범죄자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조금 범죄자가 아닐 거고, 약간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 같긴 한데, 누군가가 시켜서 돈을 지불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그냥 수행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단은 하지 말고, 미리부터 속단을 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이만큼 좀 합리적으로 잘 따져서 이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슈픽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6시 54분인데요 조금 일찍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